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강의 제9장 되겠습니다. 제9장 Thermochemistry, 열화학. 그리고 이게 이제 화학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강과 제2강으로 9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가 상태 함수라고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장의 전반부 제1강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개의 상태 함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일단 에너지는 서로 상호 변환되죠. 그렇지만 conserve, 그러니까 보존된다 하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work와 heat입니다. 일과 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thermochemistry, thermo가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internal energy와 state function 이렇게 이제 다뤄보겠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 함수가 internal energy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엔탈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다루니까 화학 반응에서의 열적 관계, 그래서 thermochemical equation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자주 봤던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케미스트리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케미스트리맨이 매터와 에너지를 저글링해서 유니버스를 다룬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하는 얘기가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연력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화학 1에서 이것을 이제 물리화학 1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배우는 물리화학 첫 번째 학기가 열역학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량적인 관계다. 어떤 것에 thermal and mechanical, 열적, 역학적, 에너지의 정량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이 연력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의 입문 서론 과정을 이번 장에서 살펴보겠고, 또 맹머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17장에서 이제 그 다음 이거의 후속 부분을 다루는데 연력학입니다. 그것은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화학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열역학 이제 살펴보는데 thermodynamics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의 거시적인 macroscopic, 그 반대가 뭐죠? microscopic. 이거는 미시적인 거, 미시적 그런 성질. 이건 원자, 분자, 이제 전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이건 거시적인 물리화학적 성질을 다루는 것이 연력학입니다. 이 거시적이기 때문에 벌크 매터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물질들을, 그러니까 분자 이상 되는 세기들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반응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거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물리화학 성질을 다루는 것이 연력학이다. 그래서 그 관찰을 해요. 그래서 관찰, 엠피리컬 하다고 실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관찰을 해서 그 결과를 종합합니다. 그래서 법칙으로 만들죠. 법칙으로 이렇게 선언 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0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네 가지로서 다룹니다. 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 우주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너지는 일정하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우주의 에너지 일정하고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우주의 일부분, a part of the universe under our concer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일부분인데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라고 그러고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시스템이 아닌 게 있겠죠. 우주에. 그것을 우리가 주위, surrounding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와 시스템과 주위, surroundings 합하면 우주가 되죠. 우주의 일부분이 계고 계가 아닌 나머지가 주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와 주위를 다룸으로써 우주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계와 주위의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경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에 따라서 이제 개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해서 우리의 집중을, 관심의 대상, 관심을 여기다 집중해서 개의 성질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의 성질을 파악을 하니까 개가 에너지를 받았다. 어디서부터 왔나? 주위에서부터 왔죠.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뭐냐면 개의 상태를 파악해서 개의 상태를 탐구함으로써 주변이 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포괄해서 우주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화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개가 어떠한 상태다. 부피가 크다, 작다, 온도가 높다, 낮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데 뭘로 표현하는? 상태 함수 또는 상태 변수로 나타내요. 네, 상태가 변하면 그 값이 변합니다. 또 역으로 그 값이 변하면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태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상태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state function, state vari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는 상태 함수의 함수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 함수가 우리가 이제 주로 아주 원천적으로 주어지는 거, 볼륨, 부피, 이건 뭐 특별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부피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압력, 이거는 이제 어떤 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압력은 이거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몰수, 물질의 양, 요 정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넘어서 저희가 에너지를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엔탈피도 오늘까지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엔트로피는 다음 연력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도되는 것이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합쳐서 A라고 하는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와 엔탈피를 합쳐서 깁스 프리 에너지. 자, 헬름홀츠, 깁스 다 이렇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 자유 에너지, 프리 에너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 TV, PS, EHAG 8개의 상태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다루는 것이 기계적으로는 연력학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뭔지, 열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일과 열로서 우리가 개의 상태를 다룰 수가 없어서 도입되는 일과 열에 관한 상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일이나 열은 상태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일은 뭐 work, 영어로 work가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이란 무엇인가? 개와 주위의 역학적 연결에 의하여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상태 함수가 아니에요. 개와 주위에, 아까 개가 있었고 주위가 있었죠. 역학적인 연결, 뭐 크랭크암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역학적 연결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우리 학생들이 이 워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힘 곱하기 거리 딱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가 있을 때, 개가 일을 뭘 하면 마이너스예요. 개가 뭘 받으면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개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부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힘 곱하기 거리죠. 마이너스로 해서.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되죠. 그러니까 걔가 하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걔가 받는 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걔가 일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A로 나눠요. 그리고 A를 곱해줬어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 이게 뭐라고 해야 됐습니까? 이게 압력이 되죠. 그리고 단면적 곱하기 거리 하게 되니까 부피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F R, 다시 말해서 힘 곱하기 거리는 압력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팽창일, 부피, 압력 부피 1을 보통 연력학에서 기본적인 열 1로서 다루게 됩니다. 저 보면은 이게 압력이 P가 미치고 있을 때 부피가 팽창을 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P 곱하기 델타 V가 여기가 개니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플러스일 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 곱하기 압력이 1이에요. 그래서 리터 ATM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피 곱하기 압력이니까 이게 1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리터 ATM이 사실은 1의 단위예요. 우리가 기체 상수할 때 0.08이 리터 ATM일 때 리터 ATM이 1의 에너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줄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0.08이 리터 ATM per mol K였는데
8.314 줄 퍼몰K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이 여기,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리터 ATM이에요. 그럼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니까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리터는 없어지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미터 삼성 ATM이죠. 그런데 ATM은 사실은 그 수은기둥의 높이로 표시해서 1기압했거든요. 1기압이 101325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101325 10만 1325 뉴턴 퍼 미터 스퀘어 이게 파스칼이거든요. 자, 그래서 파스칼로 이게 1 ATM이고 ATM이 1 ATM이 이만큼이니까 ATM 없어지고 리터 없어지고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뉴턴 미터 제곱이 밑에 있었고 위에 있었으니까 미터가 되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줄이에요. 그래서 101 여긴 컴마입니다. 컴마고 101325 뉴턴 미터죠. 아니다. 여기 10의 3승이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점을 찍고 그래서 점이 찍힌 거예요. 예.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10의 3승이 있었으니까 1000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 컴마가 점이 됐어요. 그래서 101.325 뉴턴 미터가 되죠. 그래서 101.325 줄이에요. 그래서 1리터 아이템이 101.325 줄입니다. 그래서 101.325 줄 곱하기 0.08이 하면 8.314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런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쉽게 기억할 것 뭐냐 하면은 1리터 아이템이 101.325 줄이다. 그러니까 101줄이다. 이런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을 했으니까 이제 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열은 무엇인가? 열적 접촉을 통하여 열적 접촉이 있을 때, 즉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접촉이라는 뜻입니다. 열적 접촉을 통하여 온도차가 있을 때 온도차에 대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이것도 상태함수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온도가 뭐냐? 보통 학생들 뜨겁고 차가운 정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열심히 익혀온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꼭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실 온도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답은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함수, 즉 열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열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게.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적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력학 제0법칙.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개 A가 있고 개 B가 있는데 열적 평형을 이뤘어요. 첫 번째 조건. 개 A가 있고 개 C가 있는데 열적 평형을 이뤘어요. 그렇다면 B와 C는 어떨까? 개 B와 개 C도 열적 평형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평형을 이룬다. A와 C가 평형을 이룬다. 그렇다면 B와 C도 평형을 이룬다. 무슨? 열적 평형. 그래서 A와 B가 접촉을 했는데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열 전달이 없어요. 그럼 열적 평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A와 C가 또 열적 접촉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열적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B와 C를 열적 접촉을 시켰을 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열적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열적 평형을 이루는 어떤 열적인 지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온도. 그래서 온도는 개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함수라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 내포하고는 함의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개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즉 상태함수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상태의 변화가 바로 온도의 지표가 되죠. 그래서 개의 부피를 가지고 개가 온도가 뭐 어떨 때 부피가 얼마였는데 부피가 변했어요. 그럼 온도가 변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것을 지시해 주는 것이 뭡니까? 온도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줄이라는 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줄이, 근데 이게 제임스 프리스캇 줄이에요. 1800년대 분인데, 사진이 너무 옛날 것 같아서 좀 흐리네요.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실험 장치를 썼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핸들이 있고, 뭐 젖개가 있고, 여기 물을 넣고 온도계가 있어서 온도를 측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줄이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단위 줄이에요. 예, 있는데,
이름하여 Mechanical Equivalence of Heat, 히트에 대한 역학적 동가. 그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실험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이 일과 열이 같은 것이다, 동가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량을 재는 단위가 칼로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뭐냐면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14.5도에서 15.5도까지 1도 올리는데, 무엇에? 물 1g의 온도를 그렇게 섭씨 1도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열량을 1칼로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온도를 어떤 식으로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일을 해서 또 온도를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양, 일과 같은 온도 구간을 1도, 물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일은 얼마나 필요한지 추의 질량을 알고 중력과 속도에서 중력장에서 일을 시키니까 일이 얼마나 드는지, 또 실제로 열을 가했을 땐 얼마나 열을 가해줘야 되는지를 측정해서 같은 변화를 유발하는데 필요한 일의 양과 열의 양을 이제 맞춰보죠. 그래서 얻어낸 식이 바로 이겁니다. 4.184줄이 1칼로리하고 같다. 그래서 일과 열은 동가다, 같은 것이다. 일을 해서도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 열을 가해서도 온도를 올릴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열과 일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워크는 energy transfer through the mechanical link between the system and the surroundings. 그러니까 개와 주위의 열적 연결에 의해서, 역학적 연결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이것이 일이고, 열은 개와 주위의 열적 접촉에 의해서 온도차에 대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그래서 히트는 thermal energy transfer in thermal contact through the temperature gradient between the system and the surrounding. 자, 이렇게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을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PV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란 상태에서, 그 A라는 상태는 뭡니까? 압력이 2기압이고 부피가 10리터인 상태예요. B라는 상태가 있어요. 그거는 압력이 1기압이고 부피가 30리터란 상태입니다. 자, 압력과 부피가 다르죠.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A 상태에서 B 상태로 상태가 변화됩니다.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그런데 두 가지만을 생각해 봐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D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를 거쳐서 가는 빨간 패스를 보면 AC, B 패스는 일단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2기압에서 부피를 20리터 늘립니다. 그러니까 팽창시키죠.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가운데 압력을 낮춥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일이 얼마냐? 그럼 P 마이너스 P 델타 V잖아요. 그래서 2기압에 대해서 얼마? 델타 V는 20이니까 40 마이너스 40 리터 ATM. 얼마라고 그랬죠? 이거 404줄 정도 되겠죠? 101.325 곱하니까. 자, 그 다음에 파란 패스, A, D, B 패스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일단 압력을 낮춰요. 1기압으로. 그러면 1기압에 대해서, AATM에 대해서 20리터가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리터 ATM, 202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빨간 패스로 갔을 때는 40 리터 ATM이었는데, 파란 패스를 가니까 20리터 ATM이에요. 일이 워크가 지금 달라요. 그런데 상태는 같습니다. 그럼 뭐가 수반됐을까요? 이제 보니까 이 과정에서 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 얼마 나왔는데, 여기서 열이 얼마 나오는데, 이 열이 이거보다 하여간 20리터 ATM에 해당하는 202줄 정도가 정확하게 여기가 더 적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든지 열이라든지는 어떤 패스를, 경로를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개의 상태가 A란 상태에서 B란 상태가 됐어요. 근데 1의 양으로 정리해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40이 줄어든 상태, 이쪽은 마이너스 20이 줄어든 상태. 이 숫자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1을 가지고는 개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포함되냐면
열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과 E를 합쳐요. 그래서 열과 E를 합친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인데 그것은 이 상태에만 의존하는 값이 됩니다. 경로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갔을 때 1과 열을 합친 거나 이렇게 갔을 때 1과 열을 합친 거는 양의 변화가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개의 일적,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값 해서 그것의 이름을 우리는 에너지라 하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일과 열을 합쳐서 내부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인데 이것은 경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상태, 즉 이거냐에만 의존하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태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개에 있어서 열이 있었어요. 그건 주변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와 주위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을 했어요. 그건 주변에 일을 준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합치니까 그것은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그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의 에너지가 델타 E였으면 주변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델타 E입니다. 그래서 E 시스템, E 서라운딩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둘을 합쳐주면 0이죠.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얘기 에너지는 Q 플러스 W로 정의되는 양인데 이것은 개의 에너지, 개의 열량과 주위의 열량 다 합친 겁니다. 우주에 개가 하는 일과 주위가 받은 일 다 합친 겁니다. Q 플러스 W 델타 E는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개의 에너지 플러스 시스템 서라운딩스 에너지 이것이 전체 우주의 에너지인데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하는 이야기가 옆에 써놨네요. 제가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까지 뭐였습니까? 사실 에너지 바로 배웠는데 바로 또 엔탈피 한다는 게 좀 템포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약간 쫓겨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엔탈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배웠어요. 에너지는 일과 열의 합으로서 주어지는 개의 열적, 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다. 이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에너지는 개의 열적, 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등적 과정, 그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럼 델타 V가 0이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워크가 있었는데 델타 V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압력에 이 0입니다. 그럼 워크탐이 0이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열밖에 없죠. 그래서 델타 E가 Q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첨자, 아래 첨자 V를 써줍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열량은 열용량 곱하기 온도차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적 부피가 일정할 때 열용량 곱하기 온도차. 다음 시간에 칼로리메트리 하면서 이 관계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을 재면 뭘 알 수 있어요?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출입한 열량을 측정해서 알 수 있다. 언제? 부피가 일정할 때. 그런데 부피가 일정하게 해서 이 연력학 실험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운드 칼로리메터 봄배 열량계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특별한 장치를 써야 부피가 절대로 변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실험하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 프레셔가 컨스탄트일 때 어떻게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에너지는 압력 일정할 때는 우리가 P를 첨자로 썼어요. 그래서 QP 플러스 W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근데 이때는 워크텀을 해야죠. 그래서 W는 P 마이너스 델타 V. 압력이 일정하니까 엑스터널 프레셔나 그냥 프레셔나 뭐 마찬가지죠. 압력 똑같으니까 QP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P를 이 P 마이너스 T 델타 V를 저쪽으로 넘겨주면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가 됐죠. 자, 요거를 미분처럼 해서 요거 일정하니까 요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E 플러스 델타 PV가 됐어요. 그럼 델타를 묶어줘요? 뭐 묶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 각각의 미분은 합의 미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을 미분하면 각각의 미분하잖아요. 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 걸 보니까요. 이 안에 걸 보니까 이도 지금 아까 개의 열적, 일적, 역학적,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함수였어요. 연력학 상태함수란 얘기죠. P는 상태함수고 V도 상태함수입니다. 그래서 상태함수 더하기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의 꼴이에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상태함수죠. 그럼 그 상태함수 이름은 뭐라고 그럴까? 엔탈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H를 줬어요. 그래서 H는 E 플러스 PV로 상태함수 더하기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로 정의되는 상태함수이고, 그러니까 상태에만 따라서 값을 갖는 거예요. 경로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하고, 이게 상태함수. 즉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을 재면 바로 그 엔탈피 변화를 잴 수가 있다, 측정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압력이 일정할 때 연력량 곱하기 온도차로서, 그래서 열량을 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칼로리메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엔탈피 변화가 이런 물리적인 변화에도 이제 화학적인 변화 때문에 화학적인 반응에 수반되는 엔탈피를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열화학을 하는 건데, 물리적인 변화에도 열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얼음이 녹아요. 물이 되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녹음열, 히터 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몰의 얼음이 1몰의 물로 녹을 때 그것이 퓨전이 얼마냐면 601 kJ/mol 정도 6.01 kJ/mol 됩니다. 그런데 물이 이때는 0도씨에서 하는 거예요. 이때는 100도가 되면 100도씨에서 물이 어떻게 돼요? 끓죠. 끓는데 그건 뭐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수증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증발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heat of enthalpy of vaporization, 그것이 40.7 kJ/mol 됩니다. 몰당.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얼음이 녹는다든지 물이 끓는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열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enthalpy of phase change, enthalpy of physical chang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얼음이 수증기가 될 수도 있죠. 이걸 승화라고 sublim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화 엔탈피도 있죠. 그것은 녹음 엔탈피하고 증발 엔탈피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수반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히트 오브 리액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트 오브 리액션이 뭐냐면은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면 그 열이 출입을 하거든요. 자, 이거 반응 뭐였냐면은 이 산화수은이 열을 가하니까 그러니까 열이 흡수가 되죠.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 플러스예요. 포지티브라고 하는 건 엔탈피가 개의 엔탈피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엔도서믹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산소가 분리되면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이 없어져요.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래서 엔탈피가 올라가는 흡열 반응을 했는데, 또 놔두면 산소하고 수은이 반응해서 산화수은은 돌아가죠. 그 역반응은 뭐겠어요? 그만큼의 엔탈피가 방출을 하는 거죠, 열이. 그래서 그거는 엑소서믹 발열 반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살펴보면 이게 라바즈가 했던 반응인데, 그래서 사실 그때 뭐였어요? 질량 보존된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90.83kJ이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면서 흡수가 되고, 또 이 생성물로 돌아가면서 방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가 보존되듯이 열도 엔탈피도 보존된다. 상태가 같으면, 최종 상태와 최초 상태가 있을 때, 그럼 이 사이에 반응열은 뭘로 정의되느냐? 생성물 엔탈피에서 반응물 엔탈피 차로서 반응 엔탈피가 정의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서모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열화학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화학에도 반응식이 있겠죠.
열화학 반응식을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입니다. 근데 거기다 뭘 써줘요? 엔탈피 오브 리액션. 그 반응 엔탈피를 같이 다루는 것. 그래서 그 반응의 엔탈피가 얼마다? 플러스면 흡열 반응, 마이너스면 발열 반응.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뭡니까? 프로페인이 탔어요. 프로페인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연소돼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겼습니다. 근데 물이 지금 기체 상태 수증기로 생겼죠. 그때 이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2444 킬로줄이에요. 지금 이 반응 1몰이 갔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화살표를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간 거예요. 자, 2044 킬로줄 퍼 몰이에요, 마이너스. 이것이 발열 반응이죠. 네, 그렇죠. 프로펜 태우면 열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반응인데 수증기가 아니라 액체인 물이 생겼어요.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2220 킬로줄이죠. 자, 그럼 이게 차이가 나네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액체로 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죠. 다시 말해서 액체가 기체될 적에 44킬로줄을 흡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몰에 대한 거죠. 여기 4몰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이버해주면 176킬로줄이고 아마 여기다 이걸 더하면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반응식을 쓰고 엔탈피를 써주는 것을 우리가 thermochemical equ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에 살펴보겠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다 노트 NAUGHT 노트가 붙어 있습니다. 위첨자로. 이건 뭘 나타내냐면 thermodynamic standard state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노트가 붙어 있는 건 298.15 보통 얘기 안 하면 이 온도예요. 그리고 1atm 또는 요새는 SI 유닛을 쓰니까 1바에서 보통 1바 1atm 거의 같습니다. 1atm이 0.987 atm이 1바거든요. 1atm은 1.0135 1.013 바가 되겠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atm 프레셔에서 주어진 온도 보통 25도씨 그러니까 298.15K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에다 붙이겠죠, 그죠? 여기 표시를 안 해준다면, 물이 보통 이제 이 온도, 이 압력에서 표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솔루션이면, 용액이면은 우리가 몰 농도를 보통 쓴다. 이제 일반학에서는 그러는데 실제로 몰랄 농도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준 상태는, 노트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런 정도를 알고, 그 thermochemical equation 어떻게 다루냐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다, 액체다, 기체다 이런 걸 표시해서 이 반응을 나타내야 이 6.01이고 44 이거 다른 거죠. 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리퀴드가 물이 증발이 됐는데 반대로 수증기가 응축이 되면 그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반응에 대한 엔탈피가 있었으면 역반응의 엔탈피는 그것의 값은 절대칭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죠.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호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엔도소믹, 이렇게 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엑소소믹 이렇게 리액션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 반응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2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엔탈피가 그래서 양이 2배가 되면 값도 2배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있는데 인이 있어요. P4 4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적인 백인 그렇거든요.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266g이 연소될 때 생성된 열량은 얼마냐? 그래서 실제 생성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성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그 표에서 보면 이제 이 값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0이고 이제 이게 값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배울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그러니까 엔탈피 오브 더 리액션 이 반응의
엔탈피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266g이 연소됐을 때 열량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엔탈피 포메이션은 이 반응 몰당에 대한 얘기고 열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266g의 P4면 몇 몰이 될까요? 그래서 1몰이 123.9 이게 분자량 곱하기 4입니다. I'm sorry. 그러니까 원자량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을 1몰이 이만큼이니까 그램 P4 없어지고 여기서 몰 P4가 됐죠. 그래서 몰당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니까 여기서 6,470kJ이 생성되는 열량이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나온 거거든요. 발열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주비에서 봤을 땐 열을 받은 것이 된다. 그래서 몰당 이것은 이 반응의 몰당 엔탈피고 반응 엔탈피 결정에 그리고 실제 몰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